여기 자석이 실에 매달려 있어서 진자처럼 흔들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구리 블록도 있는데 구리는 자성이 없어서 자석을 끌어당기지 않습니다. 하지만 자석을 구리 위에서 흔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. 이 현상은 자석이 구리 안에 전류를 유도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. 그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어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느리게 만듭니다. 자석의 운동 에너지는 구리 내부에서 열로 변환됩니다. 하지만 그 에너지를 열로 낭비하지 않고 무언가를 작동시키는 데 쓸 수 있다면 어떨까요? 이 소형 프로토타입 제작에 조금 시간 들였어요. 끝에 자석이 달려 있고 저마찰 베어링으로 매달려 있습니다. 이것은 진자처럼 흔들릴 수 있게 합니다. 하지만 저는 구리 블록을 코일 형태로 감은 구리선으로 바꿨고 현재는 선의 끝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. 작은 LED를 연결해 전원이 들어오는지 확인해 볼까요? 그래서 자석이 코일을 통과할 때 LED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깜빡이긴 하지만 자석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갈 때만 그런 것 같습니다. 코일에서 교류 전기가 생성되지만 LED는 직류가 필요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이오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다이오드는 기본적으로 전기의 일방통행 밸브와 같고 이걸 전류를 교류해서 직류로 변환해주는 전파 정류회로, 즉 브리지 정류회로로 배열할 수 있습니다. 즉, 각 스윙 사이 에너지를 저장하려면 커패시터를 추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정말 멋지지 않나요? 그렇죠. 이제 이걸 더 크게 만들어서 또 무엇을 작동시킬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. 예전에 트래비셋 프로젝트에 썼던 큰 삼각형 프레임이 이미 있어서 다행입니다. 이것은 완벽한 진자 실험 플랫폼이죠. 그리고 저는 진자용 세파를 만들기 위해 남은 알루미늄 각 파이프도 쓸 겁니다. 그런데 왜 진자에서 에너지를 추출하려는 걸까요? 진자는 기계적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. 마찰이 적은 베어링을 쓰면 팔을 들어 올린 뒤 마찰로 느려질 때까지 일정하게 흔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튼튼한 프레임 덕분에 진자의 많은 무게를 쉽게 추가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. 진자의 에너지를 충전하려면 단순히 무게를 들어 올렸다가 놓아주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거뜬히 1시간 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기 위해 발전기를 만들면 됩니다. 발전기에는 극성이 번갈아가며 배치된 많은 자석들이 장착되어 있고 양쪽 모두 같은 자기 세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코일을 향한 면만 신경 씁니다. 큰 자석들 사이에 작은 자석들을 특정 방향으로 회전시켜 추가하면 할바흐 배열이라고 불리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이 배열은 한쪽의 자기장을 강화하고 반대쪽은 약화시킵니다. 자석 뒤에 철판을 추가하면 이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. 철은 자기장이 다시 돌아가는 경로를 더 쉽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하면 자기장이 한쪽에 더 많이 집중되어 코일에서 더 많은 전력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뒷판으로는 영강 시트를 준비했습니다. 이건 약 99%가 철이지만 제 자작 CNC 밀링머신으로 강철을 가공해 본 적은 없습니다. 그래서 새 카바이드 엔드밀을 들고 추천 이송 속도와 회전 속도를 선택하고 비상정지 버튼 눌렀습니다. 제 스핀들은 강철을 가공할 때 필요한 낮은 RPM에서 충분한 토크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절사 깊이를 줄였더니 훨씬 더 잘 잘렸습니다. 이제 우리는 할바흐 배열용 연강 백플레이트를 갖게 되었습니다. 그 다음에 발전기에 딱 맞는 간격으로 자석을 고정할 수 있는 플레이트를 3D 프린트로 출력했습니다. 그래서 출력된 슬롯에 자석을 눌러 넣었습니다. 완성 후 저는 할바흐 배열을 성공적으로 만들었는지 확인했습니다. 뒷면에서는 자기장이 여전히 있었지만 아주 약했습니다. 사실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고 반면에 앞면에서는 엄청나게 강했습니다. 그 자석들을 떼어내는 게 쉽지 않으니까 다행이네요. 이제 자석 플레이트를 진자 팔 끝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알루미늄 압출제를 사용해서 코일을 장착할 수 있는 아래쪽 플랫폼을 만듭니다. 코일을 감기 위해 먼저 폼레봅스 펌사에서 투명 수지로 템플릿을 3D 프린트했고 그 위에 0.4mm 에나멜 동선을 감아서 코일을 만듭니다. 그 다음에는 진자 아래 플랫폼에 부착할 다리 모양의 구조물을 프린트했습니다. 그리고 코일은 자석 사이에 간단히 볼트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. 작은 LED를 연결하니 소형 프로토타입과 똑같이 작동했습니다. 여기에 전파 정류기, 몇 개의 커패시터, 그리고 전압계를 연결해서 어떤 전압이 나오는지 확인했습니다.
그래서 이미 4V를 생성하고 있고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. 커패시터를 조금 충전해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8V에서 LED가 켜졌습니다. 발전기가 작동하니까 전력을 늘리기 위해 코일을 5개 더 감아서 총 6개의 코일이 되었습니다. 그런데 진자의 크기 때문에 좌우로 몇 밀리미터 정도 흔들림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. 그래서 치명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코일을 지날 때 자석이 중앙에 오도록 작은 범퍼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 새로운 코일들의 제동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모든 전선을 연결해서 단락 상태를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한 번의 흔들림만에 펜듈럼이 완전히 멈췄습니다. 그 다음 오실로스코프를 연결해서 코일에서 발생하는 전압을 확인했는데 작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. 이것이 발전기에서 생성된 교류 전압인데 파형의 각 주기가 동일한 전압이 아니라 점점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하나의 코일이 약 15V 정도를 생성하고 자석이 더 많은 코일을 지나갈수록 전압이 합쳐져서 중앙에서는 약 80V까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.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코일을 쌍으로 연결하고 각 쌍을 각각의 브리지 정류기에 연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행히도 저는 이미 다이오드를 너무 많이 주문해 두었기 때문에 이 프로토타입 PCB 보드를 사용해서 3개의 브리지 정류기를 만들 수 있었죠. 이 보드는 3D 프린터로 출력한 브래킷을 이용해 코일 옆에 장착하고 납땜했습니다. 오실로스코프로 출력 전압을 측정하면 다이오드가 전압을 양수로 유지해 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또한 전압 피크가 30V 조금 넘는 수준에서 더 일정해진 것도 알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저는 몇 개의 대형 커패시터를 병렬로 납땜해서 5만 마이크로페럿 커패시터 뱅크를 만들었고 이런 걸 2개 만들어서 총 10만 마이크로페럿, 즉 100밀리페럿을 확보해서 진자의 각 스윙 사이에 최대한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이제 진자 발전기는 사실상 완성됐으니 다시 줄을 달고 이걸로 무엇을 구동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. 좋아요. 그럼 일단 LED 하나부터 시작해보죠. 이건 잘 작동하는 걸 아니까 진자가 완성된 지금도 모든 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봅시다. 커패시터가 충전되는 데는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. 오, 점점 더 밝아지고 있어요. 점점 더 밝아지고 있습니다. 한 개보다 더 많이 켤 수 있는지 볼까요? 자, 이번엔 LED 2개입니다. 이 정도는 쉽게 켜지네요. 좀 어두운데 진자를 더 세게 밀어봅시다. 이번엔 LED 3개를 시도해봅시다. 4개의 LED는 어떨까요? 5개. 그리고 마지막으로 6개의 LED도 해봅시다. LED를 켜는 건 꽤 쉬워 보이니까 이제 좀 더 다양한 것들을 작동시켜 봅시다. 예를 들어 팬이 달린 전기 모터는 어떨까요? 오, 대박! 이거 정말 힘이 엄청나네요. 이 선풍기는 진자의 에너지를 많이 빼앗아요. 제 소매에 배터리가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바닥에 둘게요. 정말 멋지지 않나요? 전기 발생을 통해 운동을 또 다른 운동으로 전달하는 거죠. 이제 우리는 기계식 배터리처럼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큰 진자와 이 저장된 에너지를 유용한 전기로 변환하는 발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간단한 답은 진자가 출발할 때 무게 최의 높이를 높여 중력 위치의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것이지만 이것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. 진자가 흔들릴 때 한 번에 완전한 진동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일정하며 이 공식으로 정의됩니다. 본질적으로 진자의 길이만이 진동 주기에 영향을 주며 질량을 늘리거나 진폭을 키워도 한 번에 완전한 진동에 걸리는 시간은 변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이것은 진자의 흔들림 각도가 대략 10도에서 15도 이하일 때만 해당됩니다. 저장된 에너지를 최대화하기 위해 진자의 각도를 12시 방향까지 높이면 각 진동에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증가합니다. 이렇게 되면 진동 사이의 발전기가 일정한 출력 전력을 유지하려면 훨씬 더 큰 커패시터 뱅크가 필요하게 됩니다. 또한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전압은 진자가 진동의 최하단에 있을 때의 속도에 직접적으로 비례합니다. 그래서 진자를 더 높은 곳에서 놓으면 초기 전압이 높게 발생하게 됩니다. 그리고 진동이 끝날 때쯤에는 전압이 훨씬 낮아질 것입니다. 따라서 에너지를 더 많이 저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게를 늘리고
진자의 높이는 낮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하면 전압과 진동 지속 시간이 훨씬 더 일정해집니다. 그리고 전압 조정기를 추가하면 발전기가 최대 30V까지 작동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LED는 더 적당한 8V에서 구동할 수 있어서 진자의 에너지를 점차 빛으로 변환하면서 몇 분 동안 안정적인 전력 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또 흥미로운 점은 진자에 저장된 에너지가 진자의 진동 높이에 직접적으로 비례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우리는 진동 높이의 감소를 측정해서 LED의 전력 소비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중심점 위로 18cm의 시작 진동 높이에서 추를 놓으면 LED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. 3분 동안 진자가 흔들리면서 빛을 만들어낸 후 진자의 진동 높이는 약 13cm 줄어들었습니다. 40kg의 추에 대해 이는 51줄에 해당하고 1와트는 1초당 1줄이기 때문에 51줄을 180초로 나누면 평균 출력은 0.28와트가 됩니다. 꽤 낮은 수치이지만 같은 전압에서 가변 전원 공급 장치에 연결해 보면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. 진자에 저장된 최대 에너지가 겨우 0.02와트시 정도밖에 안 되지만 USB 전압 조절기를 사용해서 휴대폰을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.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려면 무게추를 거의 1000번이나 들어올려야 할 것입니다. 그건 1000번 흔드는 게 아니라 무게추를 들어올리고 완전히 멈출 때까지 감속시키는 걸 1000번 반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. 게다가 휴대폰이 각 흔들림 사이에 커패시터를 너무 빨리 방전시키는 것 같고 충전 속도가 일정하지 않아서 휴대폰에 좋지는 않죠. 그럼 이렇게 빠른 전력 펄스를 필요로 하는 40만 볼트 스파크 발생기 같은 걸 구동해 보는 건 어떨까요? 좋아요. 스파크 발생기 작동합니다. 셋, 둘, 하나. 정말 말도 안 되네요. 아니면 제가 직접 만든 전자기 발사기를 이용해서 진자의 흔들림을 직선 운동으로 바꿔보는 건 어때요? 이 발사기는 이전에 자석과 전기를 이용해서 무선 조종 비행기를 하늘로 쏘아 올리는 데 사용됐어요. 그리고 제가 이걸 금속물체 옆에 보관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손상이 있긴 하지만 작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진자 발전기에 연결하면 이 종이 비행기를 발사할 수 있을까요? 셋, 둘, 하나. 진자가 한번 흔들릴 때 전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콘덴서가 충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해 볼게요. 좋아요. 이제 콘덴서가 충전됐으니까 셋, 둘, 하나에 맞춰 발사 버튼을 눌러볼게요. 오, 대박! 잘 작동하네요. 그래서 진자 배터리는 현대 리튬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형편없을 수 있지만 작업실에서 실험해보는 건 정말 재미있습니다. 이 프로젝트가 흥미로우셨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